IQ 이하는 장애 영역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은 전혀 안 해본 새로운 업무라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의 실수가 잦아요. 두 번째는 똑같이 공부하는데 너무 안 외워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막 막연하게 목표를 세우면 한 달, 1년이 지나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선아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채널에 사연 접수처가 있잖아요. 채널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듣고 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남성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경계선 지능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는데 설명을 읽다 보니 제 이야기랑 너무 비슷해서 혹시 저도 그런 건 아닐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지시도 헷갈려서 남들은 하루면 끝내는 일을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2, 3일은 걸리더라고요. 제가 노력이 부족한 건지 멍청한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수가 줄고 요즘은 출근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또 일상에서는 신발끈이나 리본 묶는 거 같은 걸 너무 어려워해요. 유튜브에 신발끈 묶는 법 영상을 아무리 반복해서 봐도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제가 경계선 지능 같은 특성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사회에서 더 잘 적응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경계선 지능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가요? 이런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연자님의 말씀만 들어서는 경계선 지능의 특징이다라는 거를 사실 하나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신발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스카프를 예쁘게 메고 싶은데 아무리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 뜨개질 이런 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경계선 지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프 메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면 끝낼 일을 2배, 3배 걸린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영역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만으로는 경계선 지능이라고 보긴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경계선 지능이 뭔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딱 경계선 지능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알려면 정상 지능을 알아야 돼요. 정상 IQ는 85부터 115를 말합니다. 70부터 85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고 70보다 낮은 것을 지적 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과 지적 장애의 중간에 경계에 있다라고 해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런 단어를 접했는데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경계선 지능이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맞는 말인 건지 헷갈리거든요. 제가 아까 지적 장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IQ 70 이하는 장애 영역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 지능, 지적 장애 중간에 있는 경계선 지능입니다. 즉 장애가 아니고요. 어떤 지능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IQ 86과 IQ 84는 큰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85로 딱 잘라서 너는 84니까 너는 경계선 지능이야. 너는 86이니까 정상이야. 이렇지는 않아요. 스펙트럼처럼 점점 그라디에이션 되는 거거든요. IQ를 구성하는 영역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즉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Q라고 하는 건 풀 스케일 IQ 이걸 다 통틀어서 평균 낸 게 IQ인 거고 누구는 이게 상대적으로 높고 누구는 이게 더 높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경계선 지능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개념을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러는 경우가 남들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전혀 안 해본 새로운 업무라고 했을 때 그냥 정상 지능의 경우에는 처음엔 조금 어렵고 낯설지만 그래도 시간이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지나면 대부분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도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에는 경계선 지능일 확률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상황은 괜찮은데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의 실수가 잦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를 만든다 라고 하면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개를 만들어야 되고 말차 라떼를 따뜻한 걸로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와중에 쿠키를 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을 딱딱딱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틀리게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들한테 속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정상지능의 경우에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나한테 어떻게 준다는 거지? 어떻게 이자를 25%를 준다는 거지? 요즘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계선 지능인 경우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이 워낙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내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좋은 투자의 기회를 너한테만 공유하는 거다. 이런 거에 좀 속아 넘어가기가 쉽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도 꽤 자주 있습니다. 물론 사기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의 경우 그런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선순위 정하기, 또 순서 정하기, 계획 짜기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쭉 해야 되는데 경계선 지능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긴급한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아주 중요하지만 덜 급한 거, 그 다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거,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이런 순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뭐가 급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계선 지능의 경우 그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러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특징으로 추상적인 또는 비구체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리 거래처에 연락해갖고 좀 좋게 좀 잘 풀어봐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게 잘 푼다 라는 게 사실 매우 고난이도 기능이 필요한 거거든요. 즉 거래처랑 우리 회사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내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나랑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의 지위가 어떤지 또 우리의 지금 갑과 을의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좋게 라는 거가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을의 위치고 상대방의 회사가 엄청나게 갑의 위치다. 이러면 최대한 좀 상대방한테 맞춰서 배려해주고 막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최대한 스케줄에 따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좋게 풀릴 거예요. 그런데 경계선 지능의 경우 좋게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같이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좋게 하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경계선 지능이라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초중고 학생들은 경계선 지능이 나오면 제가 부모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절대로 대학 입시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라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학업적인 부담감이 크거든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너무 안 외워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은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왜 너는 똑같이 앉아있는데 너 속으로 딴 생각하지? 너 자꾸 딴짓하지? 너 노력이 부족해? 막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학생이 할 수 있는 기능보다 훨씬 더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서로 너무 안 좋아져요. 학생도 점점 자책하게 되고 부모도 자녀를 자꾸 다그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매우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학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정확한 인지기능 평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게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거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로 기억해야지, 나중에 이거 여러 번 연습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 다 일일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그걸 보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 찾는 것도 까먹어요. 그러면은 캡처 화면으로 해 놓으시면 일의 실수가 줄어들고 상사한테 지적을 받고 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분들도 도움을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 무슨 대학교 무슨 과에 꼭 입시 성공을 해야 돼? 이렇게 막 높은 목표만 제시할 게 아니라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자꾸 쌓여야지 내가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신감이 그런 데서 쌓여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는 거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시험 봤는데 100점 받았어, 너 진짜 잘했다, 이런 칭찬보다는요, 야, 너 지난달에 60점 받았잖아, 오늘 70점 받았네, 10점이나 올라갔어, 진짜 잘했다. 발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가장 바람직한 칭찬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발전하는 사람이네, 나는 발전하는 사람. 이런 성공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막 막연하게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요, 오늘 내가 그동안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던 일 딱 한 개만 하자, 그런 식의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집안을 대청소해야지, 이러면 한 달, 1년이 지나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책상 이 영역만 내가 치워야지, 오늘은 요거는 내가 꼭 한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각 지역의 사회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야, 너 장애자냐? 이런 식으로 상대 비하하는 표현으로 그걸 썼었어요. 장애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매우 교양이 없고 무식하고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은 너 경지냐? 이런 식으로 경계선 지능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또 쓰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것도 역시 매우 교양 없고 매우 무식하고 매우 무례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당연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